일단 저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예견된 참사였다. 그러니까 그만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아까 신기재 선교사께서는 2달 전에 뭐 사고가 있었다는 걸 전해 듣지 못했다고 했지만 JTBC 취재 결과 2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. 유람선이 충돌을 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5분 만에 출항한 지 5분 만에 사고가 나서 바로 이제 멈춘 상태에서 선장이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. 그때 당시에도 구명조끼가 없어서 왜 이게 없지?라고 이제 그 여행객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사고가 난 허블레 아니오와 비슷하게 이충 구조로 된 작은 배였다고 하고요. 네네. 이번 사고가 났을 때 다뉴브강에서 다른 어떤 유람선을 탔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배에서도 구명조끼가 없었다라고 하고요.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말 들은 적도 없고 이것은 옛날 배니까 한국 배랑은 다르다. 그냥 감안하고 타라. 이런 식의 말들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. 근데 네. 그 구명조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 구명조끼를 비치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입게 할 의무는 없다. 네. 그래서 저기서 지금 관건은 안내를 뭐 예를 들면 여기에 구명조끼가 어디 있으니까 위험하면 이거를 하세요. 이런 식의 안내를 할 수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당시 그런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가이드 그분이 사실은 지금 못 찾았기 때문에 네. 확인할 수 없던 이 정도인 것이고요. 네네.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건 아니었다. 네, 이렇게 일단 어제 외교부의 발표로는 구명조끼는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를 제대로 했냐가 중요하죠. 착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또 확인을 추가로 해봐야겠지요.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뭐 그러니까 위급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반드시 해주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것처럼 선박에서도 이런 안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네. 그런데 안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배가 정말 순식간에 침몰을 했다고 해요. 지금 7초 만에 침몰했다 그러는데 보신 것처럼 다뉴강의 그 유속이 빨라지면서 네. 큰 이 크루즈호 바이킹 시기노가 다가올 때 이 헤블레아니호가 지금 머그리트 다리 아래쪽으로 들어가다가 지금 무언가 충돌이 있었고 거기서 침몰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. 네네. 그 이유가 지금 이 다뉴브강 전체에 보면 그 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데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. 각각의 그 선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크가 다 따로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배가 출발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 이 네. 문제가 됐던 머리기트 다리 바로 한 200m 뒤에 이 헤블리아뉴호가 정박을 해야 될 그 데크가 있었던 것이죠. 네네. 그 다리가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큰 배, 지금 헤블리아뉴호의 거의 뭐 7배 가까이 되는 저 큰 배가 지나간다는 건 옆에 지금 보시면 물살이 빠르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너울성 파도나 이런 건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의 다뉴브강의 유람선들의 그 관광 형태는 물에 떠서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야경을 보는 정도였어요. 네네. 그런데 저렇게 큰 배가 들어오면서 큰 배는 뭔가 엔진을 구동해서 움직인단 말이죠. 움직이면서 저 좁은 강 공간 안에 수많은 배들이 교행을 하게 되면서 사고의 위험이 도사렸던 것이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 대형 선박에 대한 위험성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. 그러니까 이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이 대형 크루즈 선박이 250채가 그 다뉴브강을 다닌다는 건데 사실 이 도나우강, 다뉴브강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거나 큰 곳이 아니라는 거야. 게다가 네. 깊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배들이 이렇게 난립해서 돌아다니게 되면 언제든지 위험성은 상존해 있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구조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. 그런 매뉴얼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.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 헝가리 당국에서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. 네.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돈벌이 하는 것에 너무 그 허용적으로 했던 것이 이번에 좀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.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근데 배가 그렇게 큰 배 250대가 다닐 정도 같으면 사실 구명조끼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네. 그것이 법으로 뭐 요구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. 우리도 뭐 한강 유람선의 경우는 비치만 하지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. 네. 근데 낚싯배의 경우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배에는 지금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. 그렇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. 그래서 비치만 네. 돼 있는데 지금 저렇게 많은 배가 다닐 정도로 하면 특히 이 사건의 네. 경우엔 충돌된 지 7초 만에 깔아앉지 않습니까? 그러면 네. 구명조끼를 그때 뭐 입을 틈도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착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.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도 혹시 그런 데 가시면은 뭐 착용하라는 얘기 안 듣더라도 네. 미리 착용을 하셔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. 만약에 구명조끼 착용을 하셨더라면 저렇게 많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. 그렇게 뭐 추측이 됩니다. 우리나라 낚싯배에서 이 구명조끼 착용하는 것도 원래 의무가 아니었는데 네. 최근에 이게 법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바뀐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저런 거는 필요한 건 맞아요. 예.
네,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이게 7초 만에 뒤집혔다고 하니까요.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구명조끼에 안내가 있던가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선박들이 다녔다면 위험하죠. 이게 그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그렇죠. 충분히 마련이 됐었어야 하는 것 지금 같아요. 보도에 계속 나왔지만 이 사고 선박 허블레아니 선박은 49년도에 건조된 배예요. 네. 그리고 목조배입니다. 그리고 크루즈호는 굉장히 큰 배고 저 큰 배가 와서 추돌을 했을 때 목조 선박이 버틸 수 있는 힘도 거의 없었을 테고 유량이 많아지면서 지금 다리가 있고 다리 교각 사이사이에 네. 소용돌이가 쳤다는 거예요. 물이 이렇게 돌고 있었던 상황에서 선박이 충격을 받았고 침몰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이때 글쎄요, 그 구명조끼가 눈앞에 보였다고 한들 쉽게 착용할 수 있었을까?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안전이라는 것은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라는 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네.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.